오늘의 일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다뤘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거는 그 삼성전자 6개월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그 총 합산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원 정도를 6개월 동안 매도를 했고, 또 외국인은 무려 이제 15조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모두 다 이제 개인이 받아준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그 불면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죠. 아, 삼성전자도 중국처럼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냐, 이런 어떤 조롱조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본업도 본업이지만 뭐 환율, 또 이제 그 나라의 대표성, 뭐 대주주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얽혀있는 종목이라서 되게 분석하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 조만간 뭐 상승 이슈는 고사하고 이제 바닥이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도대체 어떤 이슈들로 좀 둘러싸여 있길래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부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숱하게 듣고 있는 바로 이 D램 가격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이 아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캐파 투자를 할 때마다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이런 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악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바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비단 이런 D램 캐파 증설은 삼성전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론도 D램 캐파를 늘리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난 2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 때 내년에 예정된 시설 투자 중에 일부를 이제 올해로 당겨서 한다고 한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하염없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하는 논리의 저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기 투자를 집행해서 증설이 되면 당장 이르면 올해 초부터 이제 늘어나는 생산 물량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편으로 또 보면 공급을 늘리는 건 어쨌든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는 지금 어떨까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D램에서 뭐 비단 1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노트북은 그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지표였는데, 최근에 이 지표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촉발된 이 펜트업 수요가 드디어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좀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뭐 4차 산업시대랑 뭐 DDR5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들 당장 그 지금 수요만 놓고 보면 이제 D램 가격을 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좀 시장에 팽배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한 이 갤럭시 Z 폴드 3랑 뭐 플립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면서 보면 남자들도 이 Z 플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번 3분기에 그 삼성전자가 70조 매출을 발표할 때 다 반영이 됐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팔 수 있는데 못 판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단 이거는 삼성전자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애플도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D램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라는 점을 보면, 그러니까 더 나올 수 있는 매출이 더 못 나온다는 건 역시 또 이제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현재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로 하면서 이제 자국 내 제품 사용을 독려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좀 들어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견해 역시 스마트폰 사업을 좀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처한 어려움 세 번째는 이 D램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부분인 이 서버 판매량이 좀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대만의 에이스피드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뭐 대만의 TSMC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노트북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이 D램과 관련된 지표는 보통 이제 대만에서 발표되는 수치들에 좀 무게감을 두고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그
작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올해 이제 수치인 건데, 그런데 이 주황색 수치를 보시면은 그 올해 7월까지는 좀 견고하게 성장을 했지만은 이제 8월부터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D램 가격 역시도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한편으로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이전에 미리 사놓은 재고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서 당분간은 큰 수요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서버 재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뭐 추측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의 저변을 넓혀서 추측을 해보면, 보통 이제 서버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3분기까지 실적은 좋았지만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당분간은 매출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빅테크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들도 좀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당분간은 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뭘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서버 역시도 조금 공격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시각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 분기 매출 70조를 찍었다고 한들 향후 매출을 가늠해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기업을 상대로 투자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현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매력적이지 않고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최근에 삼성전자랑 좀 관련해서 들리는 그 약간 어두운 이슈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바로 이제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산업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사를 보면 이제 큰 기업들만 좀 보면 이제 뭐 퀄컴이랑 엔비디아가 있죠.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AMD가 있고 또 애플이 있고 또 미디어텍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퀄컴이 이 전력 손실이랑 과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삼성이 아니라 TSMC에게 물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가장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한테 GPU를 맡겠다는 기사를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차세대 GPU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에다가 맡긴다고 하면서 이제 현재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고객사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TSMC가 한 20% 정도 마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남기는 걸 제안을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TSMC의 캐파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물량이 다 이제 TSMC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현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당장 이제 내년부터 뭐 GAA를 양산한다고 한들 이제 이걸 의뢰할 고객사가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당장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이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인텔을 수혜를 받고 있지만 뭐 삼성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반대로 오히려 이제 고립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적으로 볼 때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진입을 하기보다도, 뭐 물론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예외이고, 이제 산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앞서 언급한 노이즈들이 좀 하나씩 해소가 되는 걸 보면서 좀 진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